안녕하세요. 러브 SOS 365입니다. 헤어진 상대가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진짜 비밀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게 정말 놀라울 거예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첫째, 상대방을 쫓아가면 절대 안 됩니다. 둘째,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셋째, 상대방이 여러분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넷째, 타이밍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아마 최근에 이별을 경험하셨거나 아니면 관계가 어긋나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마음이 정말 아프죠? 그 사람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고,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만 나고, 밤에는 잠도 못 자고. 저도 다 경험해봤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제외 방법들, 그게 다 틀렸다면 어떨까요? 헬스장 가서 몸 만들고, 성형하고, 옷 바꿔 입고, 새로운 취미 만들고,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아니, 정확히는 효과가 있긴 한데, 너무 늦고 확실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변하게 만드는 거죠.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클라이언트 중에 김민수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름은 가명이고요. 이분이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정말 전형적인 실수들을 다 하셨어요. 매일 카톡 보내고, 선물 사주고, 미안하다고 빌고.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더 멀어지더라고요. 심지어 연락 차단까지 당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쓰시고 나서 한 달 만에 여자친구가 먼저 연락 왔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두 달 후에 완전히 제외했어요. 지금도 잘 만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김민수 씨가 특별한 사람이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키도 그냥 그렇고, 외모도 그냥 그렇고, 돈도 많지 않고. 그런데 뭐가 달랐을까요? 바로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별 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자신을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헤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살 빼고, 옷 바꿔 입고, 새로운 걸 배우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이게 정말 큰 착각이에요. 상대방이 여러분과 헤어진 이유가 정말 여러분이 못나서일까요? 대부분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너무 잘해줘서 그래요. 너무 좋아해줘서 그래요. 너무 쉽게 얻을 수 있어서 그래요. 인간의 심리가 참 재밌어요.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반대로 얻기 어려운 건 더 갖고 싶어 해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희소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연애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요.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너무 잘해주고, 너무 쉽게 만날 수 있고, 너무 확실하게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면 상대방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루해지죠. 실제로 제가 만났던 또 다른 클라이언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박지은 씨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남자친구랑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정말 뜨겁게 연애했어요. 남자친구가 먼저 고백했고, 처음에는 박지은 씨가 좀 차갑게 굴었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더 열심히 쫓아다녔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박지은 씨가 남자친구를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먼저 연락하고, 먼저 만나자고 하고, 선물도 사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남자친구가 점점 시큰둥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헤어지자고 했어요. 박지은 씨는 정말 억울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한 게 뭔가 하면서 자책했죠. 그런데 문제는 박지은 씨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 완벽했던 게 문제였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갖고 싶었던 게임이나 옷이나 뭐든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쉽게 살 수 있다고 하면 별로 갖고 싶지 않아져요. 반대로 한정판이고 구하기 어렵다고 하면 더 갖고 싶어지죠.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사랑이 되면 상대방은 그걸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첫 번째 핵심이 나와요. 여러분이 변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여러분을 보는 관점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야 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반대로 불확실한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생각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매일 먹는 밥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있는 거니까. 그런데 갑자기 밥이 없다고 하면 그때부터 밥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항상 거기 있고, 항상 연락하고, 항상 잘해주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당연하게 여겨요.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연애 전문가들이 공백기를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연락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잠수 타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진짜 효과적인 공백기는 상대방이 여러분의 부재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 사람이 없네 하고 느끼게 만드는 거죠. 계속해서 대본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두 번째 핵심이 나와요. 바로 가치의 재정립이에요. 여러분이 헤어지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가치를 다시 정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외모를 바꾸거나 스펙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효과도 불확실해요. 진짜 가치의 재정립은 여러분의 마인드셋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내가 부족해서 헤어졌다고 생각했잖아요. 이 생각부터 바꿔야 해요. 실제로는 여러분이 부족해서 헤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너무 많이 줘서 헤어진 거예요. 상대방이 여러분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게 만들어서 헤어진 거예요. 이걸 이해하면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내가 더 잘해줘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줬던 가치를 다시 회수해야겠다가 되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클라이언트 중에 정말 재밌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최영호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정말 전형적인 행동들을 했어요. 매일 카톡 보내고 미안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제가 이분께 영호 씨, 지금까지 여자친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정말 많이 잘해주셨더라고요. 매일 점심 사주고 선물 사주고 데이트 비용도 다 내고 여자친구가 힘들어하면 새벽에라도 달려가고. 그래서 제가 그럼 여자친구는 영호 씨한테 얼마나 잘해줬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 생각해보더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거예요. 영호 씨가 일방적으로 주기만 했던 거죠. 여자친구는 받기만 했고요. 이런 관계에서는 받는 사람이 당연하게 여기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스러워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심리가 있거든요. 내가 많이 받으면 많이 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겨요. 그런데 그럴 능력이나 의지가 없으면 오히려 그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어져요. 그래서 제가 최영호 씨께 말씀드린 게 지금부터는 절대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연락 와도 바로 답장하지 마세요였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럼 더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조용했어요. 여자친구한테서 연락이 전혀 없었어요. 영호 씨는 정말 불안해하셨죠. 역시 안 되는 건가 하면서요. 그런데 열흘째 되는 날 여자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이런 간단한 메시지였는데 이게 시작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자친구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그동안 매일 연락 오던 영호 씨가 갑자기 연락이 안 와요. 처음에는 드디어 포기했나 보다 하고 시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너무 조용해요. 영호 씨가 정말 포기한 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심리가 작동해요. 바로 소유 욕구예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이 없어지면 다시 갖고 싶어 해요. 설령 그게 별로 소중하지 않았던 것이라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집에 있는 오래된 옷을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는 별로 안 입어요. 그런데 그 옷을 누가 가져간다고 하면 갑자기 아까워져요. 아니야, 그거 내 거야. 이런 감정이 드는 거죠.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가 갑자기 여러분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내 사람이 없어졌네 하는 감정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은 커플들이 이별 직후에는 시원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그리워하는 거예요. 특히 헤어지자고 말한 사람이 더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단순히 연락을 끊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상대방이 여러분의 변화를 느껴야 해요. 제가 말하는 변화는 외모나 스펙의 변화가 아니에요. 태도의 변화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매달리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이게 말로는 쉬운데 실제로는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고 연락하고 싶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클라이언트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대체 활동 늘리기예요. 그 사람 생각할 시간을 물리적으로 줄이는 거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세요. 친구들과 더 많이 만나세요. 가족과 시간을 보내세요.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운동을 하거나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진짜로 즐기는 거예요. 그냥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정말로 재밌어야 해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밝아지고 그 에너지가 상대방에게도 전달돼요. 실제로 박지은 씨 케이스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분이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처음에는 정말 우울해하셨어요. 그런데 제 조언을 듣고 요리 클래스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시간 때우려고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맛있는 요리도 만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SNS에도 요리 사진을 올리게 됐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남자친구가 그 사진들을 보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요즘 요리해? 맛있겠다 이런 댓글을 달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노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해서 바로 반응하면 안 돼요. 예전의 패턴으로 돌아가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박지은 씨도 처음에는 이 실수를 할 뻔했어요. 남자친구가 댓글을 달자마자 고마워, 만나서 같이 먹을래? 이런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렸어요. 지은 씨, 아직 때가 아니에요.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라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상대방이 한두 번 관심을 보인다고 해서 바로 반응하면 결국 예전과 똑같은 상황이 돼요. 여러분이 다시 쫓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기다려야 해요. 상대방이 더 적극적으로 다가올 때까지요.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보고 싶고 연락하고 싶은 마음을 참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잘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참는 게 승부를 결정해요. 이 시점에서 참지 못하고 먼저 다가가면 상대방은 역시 이 사람은 내가 조금만 신호를 주면 다시 쫓아오는구나 하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세 번째 핵심이 나와요. 바로 점진적 노출이에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면 이제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조금씩 보여줘야 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보여주면 안 되고 간접적으로 보여줘야 해요. 예를 들어서 SNS를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로운 취미를 즐기는 모습,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는 모습,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한 모습을 올리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게 연기가 아니라 진짜여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의식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즐거워서 올리는 거여야 해요. 그래야 자연스럽고 진정성이 느껴져요. 박지은 씨의 경우를 계속 보면 남자친구가 댓글을 달고 나서 며칠 더 지나니까 이번에는 DM을 보내더라고요. 요즘 정말 즐겁게 지내는 것 같네. 나도 요리 배우고 싶은데 어디서 배워? 이때가 바로 기회예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해요. 너무 적극적으로 반응하면 안 되거든요. 박지은 씨는 제 조언대로 정말 재밌어. 요리 클래스 정보 검색해보면 많이 나와. 이렇게 간단하게 답했어요. 만나자고 하거나 같이 하자고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더 궁금해하더라고요. 며칠 후에 또 연락 와서 혹시 시간 되면 네가 만든 요리 맛보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에요. 상대방이 먼저 만나자고 제안하는 거죠. 여러분이 쫓아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다가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도 바로 좋아. 언제 만날래? 하면 안 돼요. 요즘 좀 바쁜데 시간 보고 연락할게. 이런 식으로 여유를 보여야 해요.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여전히 여러분의 가치를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예전에는 상대방이 연락하면 바로 달려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바쁘고 할 일이 많은 사람이 됐어요. 이런 변화를 상대방이 느껴야 해요. 실제로 박지은 씨는 일주일 후에 남자친구와 만났어요. 그런데 만나는 방식도 중요해요. 예전처럼 로맨틱한 데이트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만남이어야 해요. 박지은 씨는 내가 새로 배운 파스타 만들어줄 테니까 우리 집에 와 이런 식으로 제안했어요. 상대방이 원했던 걸 해주는 거죠. 하지만 특별한 이벤트는 아니에요. 그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남자친구한테 매달리고 관심 받으려고 노력하고 눈치 보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감 있고 독립적이고 자신의 삶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남자친구가 와도 어서 와, 앉아 하고 자연스럽게 대하는 거죠. 박지은 씨가 만든 파스타를 먹으면서 남자친구가 정말 맛있다. 언제 이렇게 요리를 잘하게 됐어? 하고 물어봤대요. 그때 박지은 씨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요즘 새로운 취미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 요리도 하고, 등산도 다니고, 독서 모임도 나가고, 정말 바쁘게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답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남자친구 얘기를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헤어져서 힘들었다거나, 보고 싶었다거나, 이런 얘기를 안 한 거죠. 오히려 혼자서도 충분히 잘 지낸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약간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예전에는 자신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없어도 잘 지내는 사람이 된 거니까요. 그리고 그날 만남이 끝날 때도 중요해요. 남자친구가 오늘 정말 즐거웠어. 다음에 또 만나자 했는데, 박지은 씨는, 응, 시간 되면 연락해 하고 끝냈어요. 예전이었다면 나도 정말 즐거웠어. 언제 또 만날까?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나갔을 텐데, 이제는 여유 있게 반응한 거죠. 이런 변화들이 누적되면서 남자친구의 마음속에서 박지은 씨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나한테 매달리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매력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네 번째 핵심이 나와요. 바로 균형의 재조정이에요. 예전 관계에서는 여러분이 주기만 했잖아요. 상대방은 받기만 했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 균형을 바꿔야 해요. 상대방이 주는 만큼만 받고 받는 만큼만 주는 거예요. 박지은 씨와 남자친구가 다시 만나기 시작했을 때 남자친구가 예전처럼 박지은 씨가 모든 걸 해주길 기대했어요. 데이트 비용도 박지은 씨가 내고 데이트 장소도 박지은 씨가 정하고. 그런데 박지은 씨는 이제 달랐어요. 오늘은 네가 정해봐. 이번엔 네가 내는 게 어때?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도 역할을 요구했어요.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좀 당황했어요. 예전에는 박지은 씨가 알아서 다 해줬는데 이제는 자신도 뭔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친구가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신도 주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리고 주는 사람이 되면 그 상대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돼요.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노력 정당화 효과예요. 사람은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겨요. 공짜로 얻은 것보다 돈 주고 산 것이 더 아깝게 느껴지는 것과 같은 원리죠.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위해 노력하게 만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돼요. 그래서 재회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이 여러분을 쫓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쫓아가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박지은 씨와 남자친구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완전히 재회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서로 주고받는 균형이 맞춰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해야 해요? 언제 원래대로 돌아가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사실 원래대로 돌아가면 안 돼요. 이 새로운 관계 방식이 여러분의 새로운 스탠다드가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면 결국 똑같은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여러분이 다시 주기만 하고 상대방이 받기만 하고 그러면 상대방이 또 당연하게 여기게 돼요. 그래서 재회에 성공한 많은 커플들이 다시 헤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재회는 했는데 예전과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거죠. 진짜 성공적인 재회는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예전보다 더 건강하고 더 균형 잡히고 서로를 더 존중하는 관계를 만드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클라이언트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재회에는 성공했는데 한 달 만에 또 헤어졌어요. 왜냐하면 재회하자마자 예전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상대방이 다시 돌아오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예전처럼 모든 걸 해주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또 당연하게 여기게 됐고 결국 똑같은 이유로 또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재회 후에도 계속 자신을 관리해야 해요. 자신의 가치를 계속 유지하고 균형을 계속 맞춰가야 해요. 이게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일부러 거리를 두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게 진짜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상대방을 질식시키지 않고 상대방이 숨쉴 공간을 주고 상대방이 여러분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사랑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재회 후에는 어떻게 관계를 유지해야 할까요? 여기서 다섯 번째 핵심이 나와요. 바로 지속적인 매력 유지예요. 재회에 성공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진짜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만의 삶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재회했다고 해서 상대방만 바라보고 살면 안 돼요. 재회 과정에서 만들었던 새로운 취미, 새로운 인간관계, 새로운 루틴들을 계속 유지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재회하고 나서 이런 실수를 해요.
이제 다시 만났으니까 예전처럼 지내도 되겠지 하면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다시 매력을 느낀 이유가 바로 그 변화된 모습이었잖아요. 그걸 포기하면 상대방이 다시 식상해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최영호 씨 케이스를 다시 보면 재회 후에도 계속 자신의 새로운 취미였던 사진 촬영을 계속했어요. 주말에는 여자친구와 만나기도 하지만 혼자서 사진 찍으러 다니는 시간도 계속 가졌어요. 처음에는 여자친구가 우리 다시 만났는데 왜 혼자 다녀? 하면서 서운해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영호 씨가 이것도 내 삶의 일부야. 너도 네 취미 시간을 가져 하면서 자연스럽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도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로 독립적인 시간을 가진 후에 만나니까 할 얘기도 더 많아지고 더 재밌어졌어요. 이게 바로 건강한 관계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살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리고 이런 관계에서는 헤어질 확률이 훨씬 낮아져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언제든지 잃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소중히 여기게 돼요. 재회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소통 방식의 변화예요. 예전에는 어떻게 소통했나요? 아마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많이 말했을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했겠죠. 그런데 이제는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상대방이 말할 기회를 주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상대방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해줘야 해요.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껴요. 그리고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예전에는 여러분이 이해받으려고 노력했다면 이제는 상대방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박지은 씨가 남자친구와 재회 후에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 바로 이거였어요. 예전에는 자신의 하루 일과를 다 얘기하고 자신의 감정을 다 표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재회 후에는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어요. 오늘 회사에서 어땠어?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 있어?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박지은 씨와 있을 때 더 편안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고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변화예요. 사랑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에서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사랑을 주는 사람이 더 매력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끌리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심리가 작동해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면 여러분에 대한 애착이 생겨요. 자신의 비밀을 공유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상대방의 이야기만 들으면 안 돼요. 완전히 수동적인 사람이 되면 그것도 매력이 없어져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해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되 여러분의 의견도 표현하고 여러분만의 매력도 보여줘야 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회사 얘기를 하면 그냥 힘들겠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건설적인 조언도 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취미 얘기를 하면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도 섞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야 상대방이 여러분을 단순히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하게 돼요. 그리고 재회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건 갈등 해결 방식의 변화예요. 예전에는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했나요? 아마 여러분이 먼저 사과하고 먼저 화해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야 해요. 갈등이 생겼을 때 무조건 사과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만약 상대방이 잘못했다면 분명하게 지적하세요. 물론 공격적으로 하면 안 되고 차분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나는 이런 기분이야 이런 식으로요. 이게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갈등을 피하려고 했던 습관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갈등을 피하는 게 아니라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최영호 씨도 재회 후에 여자친구와 작은 갈등이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었는데 예전이라면 괜찮아. 나도 일찍 온 거야 하면서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시간 약속은 지켜주면 좋겠어. 나도 시간을 내서 나온 거거든 하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여자친구가 처음에는 좀 당황했어요. 예전에 영우 씨라면 절대 이런 말을 안 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영우 씨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사과하고 다음부터는 시간을 잘 지키게 됐어요. 이런 변화가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서로에 대한 존중이 생긴 거죠. 예전에는 영호 씨가 일방적으로 참고 넘어갔다면 이제는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고 지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자친구도 영호 씨를 더 존중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어차피 영호는 뭘 해도 괜찮다고 할 거야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영호도 싫어하는 게 있구나 하고 인식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건강한 경계 설정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재회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미래에 대한 관점이에요. 예전에는 우리 헤어지면 안 돼. 평생 함께 해야 해.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함께 있는 이유는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 사랑이 끝나면 헤어질 수도 있어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해요. 이게 좀 차갑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은 더 건강한 마음가짐이에요. 상대방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독립적인 개체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오히려 관계가 더 오래 가요. 왜냐하면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매일매일 선택하는 관계가 되거든요. 박지은 씨도 재회 후에 이런 마음가짐의 변화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남자친구가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컸는데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동안 함께하자 하는 마음이 됐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에 대한 애착이 오히려 건강해졌어요. 집착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 된 거죠. 그리고 남자친구도 이런 변화를 느꼈어요. 박지은 씨가 자신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함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보세요. 상대방을 되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회가 목적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가 목적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만약 상대방이 정말로 여러분과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 재회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관계 방식만 바뀌면 충분히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이에요. 어떤 날은 새로운 모습을 보이다가 어떤 날은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상대방이 혼란스러워해요. 이 사람이 진짜 변한 걸까? 아니면 연기하는 걸까 하고 의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렵더라도 일관되게 새로운 모습을 유지해야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냥 예전처럼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예전 방식으로는 이미 실패했잖아요. 헤어진 게 그 증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봐야 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이런 방식이 여러분의 새로운 매력이 될 거예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서 이 방법으로 재회에 성공한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실천하고 나서는 정말 효과가 있더라 하시더라고요. 특히 김민수 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진짜 사랑이 맞나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진짜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자신의 욕구만 생각했거든요. 상대방을 붙잡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데 이제는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상대방이 숨막혀하지 않을까? 상대방이 진짜 행복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마음가짐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고 결국 관계의 변화로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이런 마음가짐으로 시작해보세요. 상대방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이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더 끌리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진짜 매력적인 사람이 되었거든요. 외모나 스펙이 매력적인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매력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이 나요. 왜냐하면 진짜 매력이거든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첫째, 상대방을 쫓아가지 마세요. 오히려 상대방이 여러분을 그리워하게 만드세요. 둘째,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관계 방식을 바꾸세요. 셋째, 공백기를 통해서 상대방이 여러분의 부재를 느끼게 하세요. 넷째, 점진적으로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세요. 다섯째,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여섯째, 일관성 있게 새로운 모습을 유지하세요. 일곱째, 건강한 소통과 갈등 해결 방식을 익히세요.
마지막으로 재회가 목적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가 목적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설령 재회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다음 연애에서는 훨씬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만 사랑받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해 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러브 SOS 365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사랑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